얼굴만 보면 아 싶은 가수 출신 배우가 있습니다. 그 배우와 여자친구였던 사람이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살벌한 재회란 제목이 붙을 정도의 모습인데요. 네, 자. 오늘 오후 2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의 모습인데요. 가수 출신 배우인 김현중 씨가 이렇게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네. 먼저 법원에 출석을 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데요. 잠시 후 여자친구였던 A 씨가 등장을 합니다. A 씨 네. 역시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제대로 하지 않고요. 이렇게 네.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김현중 씨 아까 모자를 쓴 거 보니까 머리가 짧은 것 같은데 현역 군인인가요? 네, 작년에 군대를 가서요. 현재 군인이고요. 이번에 출석을 하기 위해서 휴가를 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서 휴가를 내거나 아니면 외박을 쓰거나 아니면 점심시간에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요, 이 두 사람의 사이는 그동안 수년간 이런 뉴스가 끊임없이 이어졌기 때문에 알려진 내용 같습니다만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죠. 네, 정말 그야말로 전쟁 같은 사랑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이 두 사람은 2012년 만났는데 A 씨는 2014년 5월 김현중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라고 고소를 하다가요. 네. 이 얼마 후에 취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다시 재회를 했다고 알려졌고요. 네. 이듬해 2015년 4월에 16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데 당시 A 씨는 임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억 원을 달라? 이게 보통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스토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내가 5번 임신했는데 그때마다 김현중 씨가 남자친구로서 낙태를 할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자 김현중 씨도 이제 A 씨에 대해서 맞고소를 하는데요. 네. 이 내 아이인지 아닌지 확실하지가 않다라면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임신 9개월의 상태였는데도 네. 김현중 씨 측은 최 씨의 출국 금지 신청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아이를 한 명 출산을 했는데 일단 친자 소송까지 해서 김현중 씨의 아이인 걸로 확인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작년에 서울대에서 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서 99.99% 김현중 씨의 친자인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자 실제로 오늘 제 증인 신문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여성의 친구분, 대학 동기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네. 2년 전 6월 초에 내 친구가 임신했는데 김현중이 폭행했단 말을 했고 내가 들었다는 거죠. 멍도 있었고 하혈도 했고 유산한 것 같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네. 이런 거 나오면요. 판사로서는 이제 굉장히 신뢰를 하고 듣게 됩니까? 네. 친구의 주장이니까 또 너무 친구 편 들어줄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사건, 그러니까 이 지금 B 씨의 증언 하나만 가지고 B 씨 네. 말이 틀리다 맞다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 김현중 씨와 낙태한 여자친구 사이에 그동안의 모든 관계를 듣고, 네. 그 다음 이 B 씨의 증언을 갖다가 합쳐서, 네. 과연 이 B 씨가 거짓말할 동기가 있을까? 그리고 B 씨가 거짓말 한다면 왜 그랬을까? 이런 걸 모든 걸 판단한다면 하는데, 제가 지금 이 B 씨의 증언을 볼 때 네. 아주 구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짓말로 이런 증언을 한다면 저렇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맞았다고 그러더라. 네. 이 정도로 끝나지 뺨을 맞고 부어오르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네. 그리고 2014년이면 그때는 소송하기 전일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그때 들었을 때 네. 굳이 거짓말로 A녀가 네. 거짓말을 할 리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때까지의 모든 정황을 볼 때 이 네. B 씨의 증언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네. 그래서 아마 이거는 김현중 씨한테 불리한 증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키 유천, 박유천 씨가 이제 그동안 많은 여성을 화장실에서 성폭했다라는 고소가 잇따르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반전에 가까운 결론 좀 나오고 있죠? 네, 현재 경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지만 네. A 씨와 C 씨에 대해서 경찰이 이거는 성폭행으로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방향을 정했다는 겁니다. A, B, C, D, E 5명의 여성에 잇따라 고소했는데 첫 번째 여성과 세 번째 여성은 이건 성폭행 아닌 것 같다고 판단했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이 A 씨의 네. 경우는요, 당시에 그 술집에서 있었던 일이고 네.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다. 심지어 이 속옷에서 박유천 씨 DNA가 확인이 됐지만요, 네. 이것을 성폭행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고요. 네. C 씨 역시 함께 박유천 씨 집에 있는 화장실에 같이 담배를 피러 들어갔다. 자기 자발적으로 들어간 거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성폭행 혐의를 적용한 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네 번째 여성 이런 분들은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일단 첫 번째, 세 번째 여성은 일단은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건데 이 첫 번째 여성하고는
박유천 씨가 돈 거래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다는데 확인이 된 겁니까? 현재 경찰이 이 네.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 폭넓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A 씨와 A 씨 주변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을 다 복원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1억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1억 원이라는 말을 계속 오고 가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 1억 원을 받았다 혹은 1억 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던 게 아니냐라고 경찰은 보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 돈이 실제 주고받았는지 실제 이 돈을 받기 위해서 협박을 했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돈이 만약에 오고 간 것이 확인이 된다면 검찰의 형사적 판단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는 그건 겁니까?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 그 A 씨의 고소가 돈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한편 변호사 업무를 하면 씁쓸한 게요. 네. 보통의 사건, 보통 사람이라면 이 정도 증거 있으면요 거의 기소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근데 박유천 씨는 워낙 유명인이고 하니까 네. 본래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 사람의 박유천 씨의 그 범죄를 갖다 입증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그 입증이 없기 때문에 무혐의로 될 네.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보통 사람도 이렇게 수사해줬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 정도라면 기소가 되는데. 피해자가 당했다 그러고 여러 가지 DNA 나오고 이러면요 네. 기소되기 십상입니다. 100%는 아닌데 네네. 그래서 그 유명인이든 아니든 네. 검찰이나 경찰이 어떤 피고인의 인권도 네. 고려하는 차원에서 철저히 좀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마 이번 사건이 훗날 계속 있게 될 성폭행 사건의 기소 여부 처리하는 과정에 어떤 준거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증거가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이 정도 네, 사건?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통 사람들한테는 네. 잣대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 법관을 지내신 분의 판단이시니까 이게 여러 가지 경험이 좀 있으실 것 같네요. 자, 이번엔 9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정치권 얘기입니다. 야당 얘기입니다.